안녕하세요 여러분, 디지오션 그레이스입니다. 오늘의 보이는 뉴스레터 주제는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인데요. 잘 만든 콘텐츠 하나를 10배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일단 많이 만들기만 하면 성과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루에도 몇천 개씩 생성 AI로 만든 콘텐츠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AI를 활용해서 콘텐츠를 자동화하는 법을 알려주는 정보도 굉장히 많아요. 문제는 이렇게 만든 글과 영상은 대부분 차별점이 없고 퀄리티가 낮다는 것인데요. 콘텐츠를 만드는 건 더 쉬워졌지만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럼 아주 공을 들여서 소수의 고퀄 콘텐츠만 제작해야 하는 걸까요? 이 방식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발행량이 너무 적으면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기회 자체가 줄어들거든요. 자, 여기 퀄리티와 확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원소스 멀티 유즈인데요. 말 그대로 퀄리티 좋은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채널에 맞게 재가공해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잘만 하면 콘텐츠의 양과 도달 범위는 늘리면서 품질은 유지할 수 있어요. 원소스 멀티 유즈 하는 법 5단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원소스 멀티 유즈 하는 법 5단계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단계 콘텐츠 목표를 설정한다. 우선 우리가 콘텐츠를 만드는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SEO 최적화, 트래픽 유입, 전환, 브랜드 인지도 높이기 등등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요. 이러한 세부 목적들은 크게 도달과 전환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달은 더 많은 타겟에게 노출되는 데 집중하는 콘텐츠예요.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신뢰를 쌓는 거죠. 전환 목표의 콘텐츠는요. 고객이 어떠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데 집중하는 콘텐츠입니다. 상담 신청이나 무료 체험, 구매, 재구매 등등 콘텐츠가 고객을 설득하는 역할을 하죠. 비즈니스가 어떤 단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콘텐츠 전략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당연히 초기 단계일수록 도달을 위한 콘텐츠에 더 비중을 크게 두면 좋고요. 반면에 브랜드가 일정 수준의 인지도를 확보하게 되었다면 전환을 유도하는 콘텐츠 비중을 늘려가 보면 좋습니다. 2단계는 주제부터 유통까지 콘텐츠 전략 세우기입니다. 콘텐츠 목표를 꼼꼼하게 설정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획에 돌입할 차례인데요. 브리프 템플릿을 활용하면 조금 더 체계적으로 방향성을 정해볼 수 있습니다.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면 디지오션에서 만든 콘텐츠 브리프 템플릿을 다운받으실 수 있어요. 계획 단계에서는 무엇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주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 연관된 주제를 골라야겠죠? 도달을 위한 콘텐츠라면 주제 범위를 보다 넓게 잡아보고요. 전환을 위한 콘텐츠라면 보는 사람이나 검색량은 적더라도 구체적인 의도가 담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차별화 포인트는 제가 기획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같은 주제를 다루는 아주 많은 콘텐츠들이 있을 텐데요. 이 콘텐츠들과 어떤 점을 차별화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보세요. 평범한 주제를 색다르게 표현해보거나 나만의 독특한 관점, 경험을 담는 방법도 있죠. 이 계획 단계에서는 내가 이 콘텐츠를 통해 독자에게 주는 가치가 무엇일지를 정의해봐야 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거나 유익한 정보를 주거나 혹은 재미와 감동이라는 가치를 줄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유통 전략까지 생각해보면 좋은데요. 콘텐츠는 반드시 어떤 경로를 통해 독자에게 도달합니다. 여러 가지 채널 중에 집중적으로 공략할 몇 가지를 골라보세요. 디지오션의 경우는 뉴스레터를 메인 채널로 해서 1,500자 이상 긴글 콘텐츠를 먼저 작성하고요. 이와 같은 채널에 유통하고 있어요. 웹사이트 블로그, 또 외부 미디어 사이트, 인스타그램, 링크드인, 유튜브, 오픈 채팅 커뮤니티 등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콘텐츠를 제작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꼼꼼하게 기획을 했다면 그 다음 세 번째는 퀄리티 있는 원소스를 만드는 단계인데요. 원소스 멀티 채널은 말 그대로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채널에서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이 원소스가 되는 콘텐츠의 퀄리티가 핵심입니다. 원재료의 상태가 좋지 않다면 아무리 가공을 잘해도 최종 결과물이 만족스럽지 않겠죠? 그럼 퀄리티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하나로 정답을 정의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저는 퀄리티를 점검하기 위해 크게 5가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명료한가? 분명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가? 자신만의 경험과 관점을 담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하거나 가치를 전달하는가? 그리고 기억에 남거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가? 퀄리티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는 그만큼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큰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번 소비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형태로 여러 채널에서 새로운 독자층을 유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콘텐츠의 퀄리티가 높을수록 공유될 가능성도 커지는데요. 사람들은 단순한 정보보다는 이건 다른 사람한테 꼭 알려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콘텐츠에 더 반응합니다. 즉 처음에 공들여 만든 원소스 콘텐츠가 결국은 더 널리 퍼지고 또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이죠. 퀄리티를 챙긴 원소스
콘텐츠까지 잘 만들었다면 네 번째 단계는 채널에 맞게 가공하고 발행하는 것입니다. 앞서서 여러분이 유통하기로 한 채널에 맞게 각각의 콘텐츠를 최적화하는 것인데요. 채널별로 사용자들의 특성도 조금씩 다르고 반응이 좋은 콘텐츠의 특징도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형식과 톤으로 전달하느냐에 따라 도달률과 반응에 큰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블로그와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SEO를 고려해서 롱폼 형태로 좀 더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게 좋고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소제목이나 시각적인 요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소셜미디어는 이에 비해 콘텐츠의 양에 제한이 있는 편이죠. 그래서 짧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같은 소셜미디어이지만 링크드인, X, 스레드, 인스타그램, 틱톡 등등 각각의 채널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주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콘텐츠를 재가공해야 합니다. 유튜브는요,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혹은 깊이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롱폼 영상이 적합하죠. 블로그나 뉴스레터와는 달리 시청각적인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채널이에요. 특히 미디어 사이트의 경우는 각 브랜드마다 혹은 각 사이트마다 특화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잘 고려해서 내 콘텐츠랑 결이 잘 맞는 채널에 선택적으로 유통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케팅 분야에도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있는데요. 각 채널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특성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를 잘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디지오션은 이런 방식으로 콘텐츠를 재가공하고 있어요. 뉴스레터를 만든 다음에 이 뉴스레터를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보이는 뉴스레터로 영상으로 재가공합니다. 또한 카드 뉴스를 통해서 또한 9장, 10장 사이에 비주얼 위주로 카드 뉴스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동일한 뉴스레터는 SEO를 고려해서 웹사이트에 업로드합니다. 그리고 이 발행한 똑같은 콘텐츠를 조금씩 다듬어서 각각의 미디어 사이트에도 발행을 하고요. 짧게 텍스트 형태로 요약해서 링크드인에 내보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예시는요. 제가 최근 미디어 사이트에 글을 기고할 기회가 있었어요. 이 글 같은 경우는 조금 변형을 해서 블로그로도 발행을 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인스타그램 릴스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키워드를 찝어서 짧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마지막 5단계는 가장 중요한 성과를 리뷰하고 최적화하는 단계인데요.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잘 달성했는지 점검해보고 채널별 반응도 비교해봅니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을 최적화하고 테스트할지를 한번 정리해보세요. 우선 초기에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는가, 조회수나 클릭률, 전환율 등등 여러분이 설정한 KPI가 있을 텐데요. 이 KPI에 잘 도달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특정한 콘텐츠가 지난 콘텐츠 혹은 다른 콘텐츠보다 기대가 높은 조금 더 나은 성과를 냈다면 대체 무엇이 효과적이었는지 한번 더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반대로 기대한 만큼 성과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무엇이 문제였을지를 살펴보면 좋죠. 다음으로 채널별 반응을 분석해봅니다. 동일한 주제의 콘텐츠를 다루더라도 채널별로 성과에 큰 차이가 날 수 있는데요. 각 채널에서 어떤 형태의 콘텐츠가 더 효과적인지를 알면 좋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 콘텐츠를 최적화하면 되니까요. 성과가 특히나 좋았던 채널에는 더 많은 립소스를 집중할 수도 있고요. 반응이 저조한 채널이 있었다면 콘텐츠의 포맷을 바꿔보거나 새로운 메시지를 테스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원소스 멀티유즈를 하다 보면 우연히 기대하지 않았던 보너스를 얻는 반가운 경우도 있는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이를 앞으로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면 좋아요. 예를 들어 한 편의 뉴스레터가 많은 공유를 얻으면서 구독자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높은 반응을 얻은 이 뉴스레터의 스타일이나 주제를 분석해서 유사한 톤을 구성해 보면 좋습니다. 또는 한 개의 블로그가 검색에서 상위 노출이 되면서 다른 관련 콘텐츠까지 자연스럽게 트래픽이 늘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내부 링크 전략을 강화해서 한 페이지에서 다른 페이지로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연결을 최적화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혹은 특정 콘텐츠가 업계 전문가들에게 공유가 되면서 협업이나 인터뷰 요청이 들어온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들이 좋아할 만한 업계 트렌드나 데이터 기반 콘텐츠를 추가로 제작해보는 액션을 할 수 있겠죠. 원소스 멀티유즈를 할 때도 당연히 생성 AI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부분은 가능하면 직접 작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제작자의 관점과 이 고유한 생각이 반영되는 이 메시지나 스토리텔링, 초안, 논리적인 흐름 같은 부분은 AI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아요. 글 콘텐츠의 경우는 AI로 쓴 부분이 전체 글 분량의 4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합니다. 물론 생성 AI가 생산성과 효율을 높여주는 영역도 있는데요. 저는 콘텐츠 제작과 관련해서 이런 업무들에 AI를 적극 활용해보고 있습니다. 편집이나 퇴고 과정, 또 문장 단위의 수정을 하거나 이미 쓰여진 글이나 초안에 개선점을 도출하는데도
유용하게 사용해 볼 수 있고요. 글이나 영상 그리고 이미지의 소스가 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작할 때 생성 AI가 큰 도움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편집을 자동화할 때도 시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수 있고요. AI를 활용하면 핵심 내용을 추출하거나 요약본도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광고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여러 가지 버전의 카피를 테스트하곤 하죠. 이렇게 A/B 테스트를 할 때 AI를 활용하면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버전의 카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콘텐츠를 재가공해서 다양한 채널에 맞게 발행하는 법을 살펴봤는데요. 작은 마케팅 팀이거나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꼭 이 방법을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얄팍한 콘텐츠가 넘쳐나는 지금과 같은 시기에 잘 만든 괜찮은 콘텐츠 하나로 몇 배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앞서서 콘텐츠 계획을 세우고 퀄리티 있는 원소스를 제작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렸었죠. 이 두 가지 단계는 실제로 전체 성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여러 채널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설명해드린 이 5가지 단계와 사례들을 참고해서 차근차근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매월 하나의 콘텐츠를 최소한 6개월 동안 적용해보고 꾸준히 최적화해 나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보이는 뉴스레터에서 더 유용한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